안녕하세요. 얼마 전 기가 막힌 일로 이혼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된 30대 후반의 돌싱이에요. 저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짧았고 그걸 지금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했을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앞에서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으니까요. 한 번쯤 의심해봤다면, 아니, 남편의 폰이라도 한번 열어봤다면 저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남편을 의심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남편 폰을 열어서 확인한 적도 없었어요. 사랑이란 신뢰와 믿음만으로 유지되는 거라고 믿는 순진한, 아니, 바보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저와 남편의 결혼이 순탄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의 결혼은 생각보다 험난했었어요. 저는 그리 내세울 만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시부가 사업을 해서 돈도 많았고 특히 시모가 교육자 집안이라 그런지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어서 예의범절, 가문 이런 걸 따지셨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평범하게 자란 제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당시에는 저도 남편을 무척 사랑했으니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시모가 마지막으로 묻더군요. 너 우리 집안의 제사가 얼마나 있는지 알긴 하니? 제사만 1년에 13개야. 그리고 집에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네가 거들어야 하고 걔가 우리 집 장손이라서 너는 맏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저희 집에서도 제사는 지냈었고 바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제사 준비한 적도 많았거든요. 또래보다는 그런 일에 익숙하다고 볼 수 있었으니 저도 그때는 자신감 넘치게 가능하다 말했었죠. 제 말에 시모가 한참을 절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 좋다. 너랑 우리 아들 결혼시켜주마. 원래라면 합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들이 분가를 그렇게 원하니 내가 분가할 수 있도록 해주마. 대신 제사 행사에 절대 빠지지 말고 참석해.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둘 가차없이 이혼시켜버릴 거야. 이때 느낀 감정은 마치 면접관을 앞에 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면접을 하면 이런 느낌일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시모의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시모는 분가를 하는 저희의 신혼집 전세금을 모두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은 악몽의 시작이 되었죠. 시댁 재산은 생각보다 컸고 많았어요. 처음에 살짝 버벅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달, 두 달이 흐르면서 본래 하던 게 있으니 어떻게든 맞춰갈 수 있게 됐어요. 처음 1년은 시모의 짜증 섞인 말만 들었어요. 넌 도대체 친정에서 배워온 게 뭐니? 어떻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너희 부모님도 참 대단하시네. 이런 것도 모르는 애를 결혼시킬 배짱이 어딨어? 저의 실패나 서투름은 곧장 친정 부모님을 향한 모진말로 돌아왔고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정말 애 많이 썼어요. 2년 차에는 필사적이었던 만큼 더 잘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시모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봐요. 네가 들어온 지 2년이 되는데 여태껏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 네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준비를 다 해줘야 하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네가 준비도 하고 음식도 해야지. 맞는 말이라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건 좋은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시모와 남편 때문이었어요. 노력은 어느새 당연한 게 되고 그 당연한 걸 조금이라도 못하게 되면 질책이 날아왔죠. 이 시기에 저는 채찍질만 당하는 말 같은 존재였어요. 언제까지 노력해야 하나, 언제쯤이면 며느리로 인정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게다가 시모의 동행이나 일 요구가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시모가 한 달 용돈을 줄 테니 일을 그만두고 시댁 일에 전념하라고 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는 도저히 시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일을 그만뒀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아까웠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제가 시댁에 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전념했었죠. 제사나 행사만큼 많이 불렸던 건 손님들 대접할 때였어요.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니 만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항상 제가 불려가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었어요. 제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일이 늘어나는 신기한 상황이 된 거죠. 3년 차쯤 됐을 때 시모는 손가락 하나, 턱짓 한 번으로 사람을 부려먹을 정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니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늘어만 갔어요. 그리고 정말 타이밍 나쁘게도 그때 알게 된 거죠. 남편의 화려한 이중 생활을. 그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절 부르지 않았고 남편과 바깥에서 식사도 했고요. 집에 들어와서는 둘이서 와인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과음을 했는지 소파에서 영화를 보다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온 폰이 바닥에 소리를 내며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그걸 주워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폰을 열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폰을 잠근 적이 없었거든요. 귀찮다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비밀로 하는 거라고요. 솔직히 여태껏 남편의 그런 말들 때문에 폰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날도 그냥 탁자 위에 놔둘 수도 있었던 폰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열어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건 어째서였을까요? 저는 남편의 폰을 열어 사진과 메시지, 카톡을 확인하고는 웃으며 폰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업무나 친구 연락만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남편 덕분에 내가 이 힘든 시집살이를 견딘다고 생각하며 폰을 내려두려다가 순간 폴더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어플 하나에 눈이 갔어요. 그걸 누르지 말아야 했는데 그 안에는 남편이 만난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여자를 보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들과 약속 잡은 날을 확인해 보니 거의 대부분이 제가 시모에게 불려서 시댁에 간 날들이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힘들어도 제사 준비, 음식 준비, 청소까지 식모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두고 자기 혼자 열심히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부들부들 떨며 혼자 소갈이 하던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날 하루를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했죠. 나랑 이혼해줘. 자다 깬 남편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장난으로라도 헤어지자거나 이혼하자는 말은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요. 그런 제가 뜬금없이 앞뒤 다 잘라먹고 이혼하자니 남편이 당황할 수밖에요. 뜬금없이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집안일이 힘들어? 엄마가 괴롭혀? 지 탓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시댁 문제를 들먹이는 남편을 보는데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것 같더군요. 저렇게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 만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을 거라 생각하니 진짜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기분이었어요. 시댁 일 힘들지. 내가 왜 그 힘든 일을 해냈는데?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당신 나 시댁에서 일하는 동안 데이트 앱으로 여자 만났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 말에 남편 눈이 크게 떠지더니 아차 싶은 표정이더군요. 자신의 외도가 들켰음에도
남편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여보. 그치만 하늘에 맹세코 그 여자들한테 마음 준 적 단 한 번도 없어. 다 그냥 노는 애들이야. 그냥 그렇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야. 2번 볼 사이도 아니고 용건만 끝나면 다신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자기랑은 다르지. 이런 말을 들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은 준 적 없고 몸은 줬다. 그러니 봐달라. 어디서 이런 미친 발상이 떠오르는지 도무지 상상도 안 됐어요.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돌려서 나 까는 거니?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던진 말?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이거야? 내가 받은 배신감, 내가 느낀 이 더러운 감정은 어쩌고. 당신이 그딴 식으로 가볍게 미친 소리 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진짜 당신뿐이라니까. 봐, 어떤 여자도 오래 만난 적 없어. 당신만큼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여자도 없고, 무엇보다 내 아내라는 자리에 당신보다 더 완벽한 여자도 없어. 그거면 되잖아. 솔직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는 당신도 잘 알잖아. 서프라이즈도 자주 해줘. 당신 위해서 선물도 많이 해줘. 당신 집에 있을 때는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당신한테 오잖아. 이 정도면 내 마음을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난 정말로 당신뿐이야. 다른 여자들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 그 여자들은 그냥 노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남편 말대로 남편이 저와 있는 동안만은 잘해줬으니 저도 의심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의 사랑이 이런 가벼운 것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조차 생각 안 했을 거야. 서프라이즈, 선물을 많이 해주면 바람 펴도 되는 거야? 나하고 있는 시간에만 충실하면 내가 없는 시간에는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당연한 거냐고. 여보,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아. 당신처럼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는 찾기 힘들잖아. 요즘에 누가 제사를 그만큼 지내고 시댁 일에 헌신을 다해? 어딜 찾아봐도 당신뿐이야. 당신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고. 부모님 도움 받아가며 편하게 사는 거잖아. 내가 시댁 일에 헌신할수록 제 지가 빵빵해지고 쉬는 날 많아지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말을 빙빙 돌려 말하는 남편놈도 역겨웠어요. 저를 시댁에 대한 방패로 세워두고 혼자 열심히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보였으니 말이죠. 반성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말이 아니었어요. 됐어.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혼하고 싶어. 당신이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기분이 너무 더럽고 귀가 썩어가는 기분이야. 이혼해. 여보, 미안하다니까. 한 번이잖아. 딱 한 번 걸렸잖아. 그렇게 바로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나도 반성할 기회를 줘. 몇 달간만이라도 유예를 줘. 그래야 내가 반성하고 있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딴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다시 이야기하자며 저를 달랬지만 전혀 달래지지 않은 채였죠. 배신감과 분노로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날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아가씨의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보러 가는데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런 일 정도는 아가씨와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테지만 시모는 악착같이 저를 데리고 다니려고 했어요. 결국 불려가서 시모의 비서 노릇을 하다가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안 좋으니 내내 한숨만 나왔고 그 모습을 보던 시모가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따라 한숨을 왜 그렇게 쉬어? 너 한숨 한 번 쉴 때마다 복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모르니? 네 복 날아가는 건 상관없지만 내 아들 복 날아가는 건 싫은데? 그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돈이 모자라? 설마 나 따라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 마지막은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며
저는 시모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은 그이가 바람을 폈어요. 인터넷으로 여자 만나는 걸로. 뭐? 시모의 얼굴이 귀신같이 변하더군요. 시모는 교사를 했었던 터라 그런 일을 무척 싫어하셨어요. 시모가 완전 화내면서 남편을 불렀어요. 불려온 남편이 눈빛으로 제 탓을 하길래 저는 눈을 피했어요. 엄연히 잘못한 건 남편이니까요. 너 며느리 두고 바람 폈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만난 것뿐인데 이 사람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기는 여자 목록만도 여럿이야. 한 번만 만났겠지. 여러 명을 한 번씩 만났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말할 거야?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왜 어머니한테 말한 거야? 남편의 푸념에 시모가 큰 소리 치더군요. 그만. 둘 다 어른을 앞에 두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네 행동에 이 엄마 아빠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여자를 만날 거면 조용히 뒤탈 없는 여자로 만나. 너 때문에 아버지 사업에 문제 일으키면 우리가 주던 지원은 다 끊을 거다. 내 명의의 너희 신혼집이며 매달 주는 용돈이며 다 끊어버릴 테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다 정리해. 혼내는 것도 참 시모답다 싶었어요. 부모님 이름에 똥칠하지 말고 뒤탈 없는 여자를 만나라니. 이럴 땐 네가 잘못했고 용서를 구해라가 답이 아닌가요? 결국 남편은 제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죠.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때 이혼해 달라고요. 필사적인 남편의 말에 딱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저녁 제게 핸드폰 검사를 받고 설정에 들어가 어플 다운받은 모든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로 남편은 바람을 피지 않았고 집과 회사, 시댁을 드나들며 제 눈앞에 있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한 번 깨진 병은 붙인다 한들 원상복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고 완벽한 남편의 모습에도 빈틈을 찾게 됐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남편의 바람보다 더 큰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큰 제사를 끝낸 다음이었는데 시모가 저한테 앉으라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둘이 그 앞에 있으니 시모가 저에게 운을 떼더군요. 네 시아버지 1년 전에 다쳐서 병원 신세 진 거 기억하니? 네, 어머님.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 지금 집에서 지내는데 점점 몸이 좋아져야 할 사람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거동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동을 할 때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여태 나랑 네 신우가 움직이는 거 도와줬는데 이제는 네 신우도 결혼하고 나면 여기 못 올 거고 나도 늙어서 힘을 못 쓰니 네가 들어와서 네 시아버지 수발을 좀 들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합가 이야기에다가 시부 수발까지 들라는 말에 정신이 없었죠. 솔직히 그 집안의 제사와 행사만 도맡아 해도 일이 힘들고 바쁜데 그 와중에 아픈 시부 수발까지 지금의 스트레스보다 몇 배나 더 힘들어질 게 불보듯 뻔했어요. 시모는 언제 어디서나 저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검사할 테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 집에 들어오면 다시 밖으로 놔둘 게 분명했죠.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면 병원을 다시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 지식도 없고 간병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태 잘 해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합가할 준비나 해. 당장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일단 네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짐을 빼야 너희 짐이 들어올 수 있고 전세도 계약이 종료되려면 3, 4개월 남았으니 그때까지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 말하는 거다. 합가를 하던 하지 않던 나는 너희 신혼집 전세금은 뺄 거야. 이건 선택이 아니고 확정 사항이니 그렇게 알고 정리해라.
완전 통보였어요. 마치 해고를 하는 것처럼 칼처럼 자르는 말투였죠. 남편이 시모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합가를 하자고 하면 어떡해요. 솔직히 합가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직장이랑 거리가 있어서 여기 들어오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고요.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되고 없으면 자전거라도 사서 끌고 다녀. 네 직장에서 우리 집까지 편도로 30분밖에 안 걸리잖아. 이 큰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 왕복으로 1시간이면 오히려 짧은 시간 아니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너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들어오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집에 들어가면 뭐 해줄 건데요? 남편은 벌써부터 합가하고 자기에게 떨어질 콩고물부터 생각하고 있더군요. 우리 신혼집 전세자금 좀 나눠줄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줬던 것도 뺏을 거다. 그리고 매달 지원하던 건 그대로 줄 거야. 너희는 더 좋은 거 아니니? 돈 내던 거 안 나가고 받는 돈은 그대로잖니. 그리고 우리 죽으면 이 집 너희한테 그대로 상속될 거고 도대체 왜 싫은 건지 모르겠구나. 시모의 말은 구구절절 맞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었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게 주어질 일의 크기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도맡을 것이 뻔했기에 저의 마음속으로는 거의 울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남편과 상의해 볼까 싶었지만 남편은 이미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힌 듯 보였어요. 전세금이 탐나서 그랬겠죠. 저는 그날부터 어떻게 시모의 합가를 거절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그때 남편이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직접 보게 된 거였죠. 남편과 밖에서 식사를 하고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그대로 시내에 있기로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던 도중에 남편이 제 핸드백에 지갑을 넣어놓은 걸 깜빡해서 남편에게 갖다 주려고 다시 남편이 있던 곳으로 갔거든요. 그때 보게 됐어요. 상간녀를 말이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한두 번 만난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번처럼 일회성인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친밀감이 생각 이상이라서 제 쪽이 더 당황했어요. 설마 하며 사람을 시켜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 남편은 제가 조사한 기간 동안 몇 번이나 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가 시댁 일로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리는 사이에 남편 놈은 또 저 몰래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여러 번을요.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남편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감정들이 저를 삼켜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그 여자에게 나오라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 여자도 순순히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당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제 남편이에요.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이대로 만나면 두 사람 불륜이고 당신 상간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헤어져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나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좋아서 만나는 거고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와이프 곧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전 그 이야기만 믿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보세요. 당신 이대로 내 남편 만나면 상간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남의 남자 뺏어가고는 이렇게 뻔뻔할 만큼 당당해요. 불륜도 뭐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본데 아무리 치장해도 당신이랑 남편 사이는 더러운 불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더럽다 그러는데 그쪽이야말로 더 역겹지. 서류상으로만 아니지
그 사람이 당신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나 본데 그거 사랑 아니야. 나한테 다 이야기해줬거든? 시댁 지원 받으려면 완벽한 며느리가 필요하대서 들인 아내라고.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치장해주는 거라고 하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누군데 지금 여기서 큰 소리야? 저는 그 이야기에 정말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충격받았어요. 어렴풋이, 아니 사실은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그럴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를 시댁에 보내놓고 시댁에 비위를 맞춰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용도, 그저 완벽한 며느리. 제 용도가 그것뿐이라면 제가 굳이 여기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상간녀 눈앞에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얼굴로 나타났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번에 분명히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어디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니? 도대체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당신은 완벽한 아내이자 우리 집 며느리였잖아.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린 것도 많았고,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도 나는 내 마음 속이는 일은 못해.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만남 지속한 거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와, 진짜 너무 열받아서 욕도 안 나와. 네가 사람 새끼는 맞아? 짐승 같은 새끼. 내가 여태껏 어떤 마음으로 시댁과 당신한테 했는데 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당신이 나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없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 여자 웃기네. 당신이 와이프라고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나라고 당신이 하는 일을 왜 못하겠어? 여기서 미친 짓 그만하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 그게 훨씬 덜 비참할걸? 상간녀의 그 말에 저는 한바탕 퍼부어주려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살아야 하는 건가? 이 남자에게 매달려 본처 자리를 꿰고 있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고요. 시모가 나를 마음에 두는 건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식모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나를 딸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남자의 이런 여성 편력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이 남자를 내게 돌려놔도 내게 남아있는 건 합가해서 시집살이 당하며 남편의 바람을 손 놓고 바라보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입을 닫았어요. 남편에게 아무런 질책의 말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죠. 알았어. 이혼해 줄게. 당신 같은 남자는 내 쪽에서 사양이야. 대신 시댁에는 비밀로 하고 이혼해. 이혼하는 순간까지 비밀 잘 지켜. 그리고 최대한 우리 이혼 빨리 해결되도록 협조해. 대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건 다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제 말에 상간녀와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얼싸안으며 좋아하더군요. 소송을 한다는데도 좋아하는 걸 보니 위자료는 남편이 다 내줄 것 같더군요. 그나저나 상간녀의 그 꼴을 보아하니 상간녀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곧 시댁에 합가해야 한다는 사실과 시댁의 제사와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에 귀신보다 독한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무표정으로 나왔어요. 그걸 알려줄 착한 마음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나를 지옥에서 빼내어줄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의 행복을 만끽하도록 두는 게 좋겠죠. 다음에 있을 지옥이 그래야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도 흠칫 놀랐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는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고서는 마음이 도리어 편해졌죠. 게다가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온몸이 부들거리고 정신이 나갈 만큼 분노로 가득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객관적으로 제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 딱히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의 불륜으로 비참해진 마음은 이혼을 함과 동시에 너무도 편안해졌으니까요. 게다가 시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미래였죠. 그리고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저는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시댁에는 숨겨야 했기에 이혼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시댁 일을 도와야 했거든요. 게다가 합가를 위한, 아니 상간녀의 시댁 합가 때문에 제 짐들은 미리 빼둬야 해서 바빴어요. 그러면서 직장의 취직이 확정되었고 드디어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이혼이 되었어요. 싱글이 된 첫날 저는 이미 빼둔 짐을 미리 구해놓은 전셋집에 옮겨두고 자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사실 이혼이 완료된 날 다음 날은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혼을 했으니 갈 필요도 없어 새로 구한 집에서 혼자 뒹굴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너 대체 어디야?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여기 지금 네 남편 애인 데리고 와 있어. 나한테 설명해. 어머님, 죄송한데 이미 저희 이혼해서 남이에요. 이야기 들으실 거면 아드님한테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혼을 했다고? 이혼해도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너희 그거 아니니? 그 기간도 이미 다 끝나서 저희 진짜 서류상으로도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 와서 설명해. 사실 안 가도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남이잖아요. 그런데 시모의 모습을 보니 상간녀와 전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신경 쓰이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시모가 저한테 오라고 전화를 했을까 싶었죠. 그래서 시댁으로 갔어요. 집안에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가지런히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군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턱짓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시키더군요. 전 남편 옆에 앉았더니 시모가 물었어요. 너희 왜 이혼했어? 저 남편이 이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너무 좋아한대요. 게다가 이 여자도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넌 본처잖니? 그런 애가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해주면 어떡해? 어머님,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못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사람이 절 사랑하는 동안에는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절 사랑하지 않는다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본처가 다 뭔데요?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앉아있으면서 두 사람 하하호호 즐거워요, 사랑해요 하는 거 보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제 정신이 망가지는 걸 가만두느니 그냥 지금 당장은 쪽팔려도 이혼하고 제 살 길 찾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이 너희 둘만 하는 거니? 예, 결혼을 할 때 양가 부모님이 함께 했으면 이혼을 할 때도 양가 부모님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이 제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는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잖아. 너도 데려올 거면 일 잘하는 참한 여자를 데려왔어야 할 거 아니야. 넌 네 처가 여태껏 어떻게 일했는지 보고서도 저런 머리가 꽃받친 여자를 데려와? 어머니, 말씀 좀. 이 사람 저랑 재혼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네가 나랑 못 살면 어쩔 건데? 너 알고 있겠지만 네 신혼집 그거 내 명이야. 저번에도 약속했지만 나는 너희 합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짓을 꾸며? 시모의 분노에 전 남편도 어쩌지 못하고 있더군요. 상간녀 앞이라 꼴불견인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듯했지만 시모의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아가씨, 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합가해서 이 집에서 어른 모시고 살아야 해.
우리 남편이 다치고 나서 후유증이 심해서 거동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시아버지 수발까지 들어야 하고 집에 제사는 1년에 13번 정도 있는 데다가 손님 오시면 음식 접대에 청소까지 다 해야 해. 너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으면 아들이랑 결혼 허락해 줄게. 근데 하기로 했으면 일단 잘 해야 하는 건 알지? 난 일 못하는 사람은 용납 못해. 시모의 말에 상간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전 남편에게 이야기하더군요. 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 설마 당신 나 속인 거야? 나는 당연히 그 집에서 우리 둘만 살 줄 알았어. 게다가 제사라니. 내가 이야기했잖아. 합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사 지내는 거랑 시댁 일 돕는 건 저번에 너도 다 할 수 있다며? 전 와이프가 다 하던 건데 그걸 당신이 못할 리도 없고.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말 안 한 거라고. 그래, 제사나 음식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아픈 어른 수발까지 드는 건 나한테 말 없었잖아. 게다가 합가라니.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하지도 않고. 난 절대 합가는 안 돼. 어머니, 이렇다는데 좀 봐주세요. 제사며 음식 돕는 건 다 할 수 있다잖아요. 저도 아직 합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솔직히 사람 쓰면 될 일을 어머니가 어거지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생각해서라도 사람을 쓰던지 요양원을 보내는 게 맞잖아요. 저는 묘한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제가 고생하는 걸 다 보고 느꼈으면서도 저와는 결혼 기간 중에는 시모에게 아무 말 없었던 전 남편에게 이미 지난 일이었지만 배신감을 느꼈죠. 시모는 자신에게 대드는 전 남편을 보더니 무척 엄한 얼굴로 말했어요. 합가하기 싫으면 따로 나가 살아. 너희 돈으로. 나는 절대로 분가에는 돈 못 대준다. 그리고 합가해서 살지 않으면 너희한테 지원하던 것도 다 끊을 거고 상속도 없을 줄 알아. 네가 믿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네가 쓰는 카드부터 정지하마. 결국 그렇게 카드까지 정지 먹은 전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상간녀와 함께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합가하기로 했더라고요. 좀 전에 느낀 배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상간녀와 남편의 실망한 얼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요. 제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건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그 집에서 나왔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4개월쯤 지났나? 일하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 카톡까지 남기고 다 무시했더니 결국은 친정어머니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전 남편과 만났어요. 무슨 일로 나 보자고 했어? 난 당신하고 할 말 없어. 일도 바쁘고. 직장 구했어? 당연하지. 여태껏 당신네 집일 도와준답시고 일 안 한 거야. 그때는 돈도 받고 있었으니까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건데? 당신 혹시 나한테 돌아올 생각 없어? 여태껏 혼자잖아. 갑자기 이런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싶어서 전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디 아파?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아니, 그 재혼한 여자는? 그 여자랑은 이혼했어. 이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야. 우리 본가랑 잘 안 맞아서 어머니 일 시키는 게 힘들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네가 참 힘들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 두니까 미안함과 동시에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고 그렇더라고. 제대로 된 말을 하는 놈이 아닌데 수상했죠. 그래서 더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헤어졌으면 다른 여자 찾으면 되잖아. 굳이 헤어진 전 부인을 찾는 거야? 당신이 우리 집 일 도맡아 했잖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없기도 하고. 우리 엄마 성미 맞춰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직도 나는 너를 마음에 두고 있어. 그때 그 여자 때문에 모진 말 하긴 했지만 정말로 당신을 놓을 생각은 없었거든.
거짓말을 줄줄 읊으며 말하는 짐승 새끼를 보니 기가 막혔죠. 헤어져 달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리고 엄마도 당신이 돌아왔으면 하고 있고 제사도 줄이고 병수발도 안 들어도 된대.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원하는 대로 들어준대. 분가도 시켜주고. 나도 당신 말고 다른 데는 눈길도 안 줄게. 정말로 약속할게. 그 말을 믿어? 당신도 참 순진해. 그치? 어머님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그럴 일 절대 없다는 데에 내 전 재산을 걸 수도 있어. 여태껏 시댁 재산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부려오신 분이야. 이번에도 그 돈으로 우리를 부리려고 하겠지. 그리고 시댁 이야기 하기 전에 당신이 더 문제지. 여자 만나는 거 안 고쳐지잖아. 데이트 앱으로 여자 만나던 것도 상간녀 만나던 것도 안 하겠다며 약속해놓고 약속 무시한 채 만난 거잖아. 약속이라는 말의 무게가 너한테는 깃털처럼 가벼운 거 이미 다 알아. 그럼 나한테 약속이라는 말을 해? 내가 바보야? 멍청이야?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은 여자처럼 비춰지는 것도 이젠 지겹다. 앞으로 이런 말 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역겨우니까. 제 말에 전 남편은 화가 난 것 같더군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구제해 주려고 했더니 뭐? 그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잘하는 거라고는 어른들 비위 맞추는 것밖에 없으면서. 너 같은 건 나도 싫어. 아, 엄마가 너 데려와야 지원해 준댔는데 이딴 식이면 나도 그런 거 필요 없어. 잘 됐네. 그게 당신 본심이었어? 내가 어른들 비위를 왜 맞췄는데 너랑 결혼해 보려고 악착같이 그랬던 내가 참 바보 등신이었지. 그리고 한 가지만 알려줄게. 넌 능력도 없는 놈이야. 야,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빈정거릴 거야? 그리고 누가 능력이 없대? 너 혹시 우리 엄마한테 연락받았어? 그 이야기 듣고 너 지금 나한테 능력 없다느니 그런 말 하는 거냐고. 갑자기 급발진 걸려 당황하는 전 남편을 보며 저는 의아했어요. 이놈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남편이 제게 왜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지를 시모에게 확실하게 듣게 되면서요. 전 남편이 화내고 간 날 저녁에 시모가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 아들 만났니? 이야기는 잘했어? 어때? 다시 돌아올 생각 있어? 나도 양보 많이 하는 거야. 예전처럼 지내게 해줄 테니까 돌아와. 너도 이혼녀 되는 거 싫잖아. 그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엄청 화내고 갔거든요. 능력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싫었나 봐요. 뭐? 아무리 애가 발기부전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넌 섬세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애가 속상해서 난린데. 시모가 알려준 말에 저는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여자 좋아하는 나쁜 놈의 새끼가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있다니.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에 그렇게 화를 크게 냈던 거였고요. 재혼했으니 재혼한 와이프한테 말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걔는 안 되겠더라고. 요리도 못해, 청소도 못해, 시아버지 수발 들라고 했더니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 내가 똥오줌을 갈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매번 인상 쓰고 인성이 안 됐어, 인성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 너만큼 일 잘하는 애도 없더라. 제사며 행사며 다 따라와준 너 같은 애를 어디서 또 구해? 그 말을 듣는데 상간녀의 그 썩은 표정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러게, 상황을 잘 알고 유부남을 꼬셨어야죠. 하긴 어찌 보면 저한테는 귀인이긴 하죠. 그 일을 당할 뻔한 저를 자진해서 구해줬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남편이랑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남편이 제가 싫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그 사람은 이미 저한테서 마음 떴거든요. 아니야, 얘. 그런 말 마라. 우리 애
아직도 너 좋아해.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것뿐이야. 자기 처지가 지금 그 모양이라. 그러니까요. 전 남편이 그 모양이면 더더욱 재결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애는 가지고 싶거든요. 저한테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며느리를 맞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하긴 남편 꼴이 그 모양이라 재혼이 가능하겠냐마는 시댁 재력이면 원하는 며느리 구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했더라고요. 시댁 일 하도록 만들어 놓고 본인은 나가서 또 데이트 앱으로 여자 만나고 돌아다녔더라고요. 그걸 그 상간녀가 알게 되고 여자가 빡 돌아서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이래서 재버릇 걔 못 준다는 말이 생겼나 봐요. 저한테 했던 거 그대로 상간녀에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또 저한테 돌아오겠다니. 돌아가기라도 하면 또 똑같은 짓거리 할 것 뻔히 하는데 제가 그 아수라장으로 제 발로 들어갈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전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모를까. 고운 정도 미운 정도 다 떨어져 버린 지금 저한테 뭘 바란 건지. 게다가 본인 몸 상태가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라 하는 건 미친놈이 아닌 이상 생각조차 않을 일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받아줄 확률 0%인데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짓거린 건지 생각할수록 답 없는 놈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시모는 미련이 남는지 간간히 연락해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더 꼴사납게 됐죠. 그 나이에 돈 없어서 부모에게서 독립도 못하고 그 몸 때문에 여자도 못 만나고 이혼을 2번이나 하는 바람에 시모에게 혼나서 눈치만 보는 불쌍한 남자가 됐죠. 상간녀도 지금쯤 후회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상간녀는 초혼이었거든요. 첫 결혼에 호되게 당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저에게 당했던 그대로 당하고 헤어지게 되었으니 자기가 뿌린 대로 열심히 거둔 거니 할 말은 없겠죠. 이혼 후에 저는 결혼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글을 쓰면서 그때 일을 떠올리니 여전히 기분이 더럽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남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요. 이 사연을 다 들은 여러분도 제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셨겠죠? 하지만 그땐 저도 시모의 경제력이 제 가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지나고 나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시원하게 제 뒤통수나 쳐버린 전 남편에게 하늘도 노해서 천벌을 내렸나 싶더라고요. 영원히 그놈은 죽기 전까지 평생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투른 사연을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